자, 문 정부가 이번에 의대 정원 그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뒷구멍으로 또 압력을 좀 받았나 봐요. 또 바로 말 바꾸기를 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이 어제 그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 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생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교육 역량이나 지방 의료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로 늘릴지 정하겠다는 건데요. 아직도 그 규모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의대 확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파업하세요. 의사들 파업하고 의대생들 뭐 시험 안 치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의료고 지방의료 관련해가지고 늘린다고 해도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은 몇 명이 얘기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온다고 하잖아. 그리고 지방의료도 모르겠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 지금. 500명이라고 했다가 1000명으로 늘린다고 했다가 지금은 필요는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얼마 할지는 모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3000명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단독 보도로. 근데 생각을 해봐요. 1년에 배출되는 그 학교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인력이 뭐 2000명 내외인데 이 정도 숫자의 신입생 내외인데 그거를 3000명을 더 늘려갖고 5000명을 만들어버리면 뭐 옛날에 이부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도 말을 던지거나 이거를 실행할 때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전문의의 숫자를 5000명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제약부터 보건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 말하자면 의과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의과학자가. 의학 박사, 의사 전문의가 아니라 의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생화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와 또는 다양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의과학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을 늘리자는 거거든. 그래서 교육부가 내놓은 안이 뭐냐면 뭐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연관돼 있는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을 그 분야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대로 전학할 수 있는 또는 의대로 편입할 수 있는 기능을 주자. 자율전공을 통해서 의대로 넘어갈 수 있는 안을 주자라는 게 사실은 제일 이게 무난한 방침이었어요. 이거를 교육부 장관이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방에 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전공 학부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을 한 뒤에 의과 대학으로 진학하는 정책 구상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교홍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교육부는 이주호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통령이 늘리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름 방안을 찾은 거잖아. 킬러보다 그거 생각나지 않나? 노동시간도 사실은 그때 막 노동부 장관 막 두드려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부는 대통령이 뭘 시켜갖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준비책을 갖고 내놓잖아. 네. 그럼 바로 욕 처먹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똑똑해진 거지. 야 교사들 인건비 뭐 수당 50% 인상하겠습니다. 50% 인상. 와, 박수는 받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하죠. 야 대통령님 이렇게 해서요 이게 돈이 2,400억 3,000억 정도 드는데요 요거 이렇게 기재부에서 추가로 올릴까요? 그럼 뭐라 그래서 어디 쓸데없이 돈 올리는 보고서를 올리고 이래. 어떤 새끼야 이런 일 하라 그랬어. 네, 해외 순방 간데도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놈의 정권이 말하는 건 사실은 제가 어제 이것도 윤석열이 이 의대 증원 하겠다고 한 거를 제 입으로 말 안 했으면 내가 이거 뉴스 안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 입으로 말한 게 인터뷰 나왔어. 그러니까 육성이 나왔어요. 얼굴이. 그거 AI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장관이 이거를 아이디어를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공개 질책을 해버리면 이거 뭐 참신하지도 않아.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런 류의 전과 말하자면
그 전공자들, 이 이공학 전공자들이 이런 걸 통해 의대로 편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그 넓게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끔 지금까지 막은 게 의사협회야. 의대생만 이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 똑같은 식으로 따진다고 치면 의대 안 나오고 내가 의사 면허 시험에 전공해갖고 합격되면 의사 면허증 줘야 되잖아. 어? 근데 안 준단 말이야. 의대를 나온 사람한테만 이걸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헌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런 방식으로 개선안을 내갖고 요렇게 하면 의대 증원을 해도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부하 없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아이디어라고 봐요, 나는. 근데 이걸 꺼내놨다가 바로 욕을 먹었다는 건 뭐냐? 애초에 할 생각이 없이 이 말 꺼내가지고 의사협회가 어떻게 카드를 꺼내놓나 보자라고 던져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도 사실은 뭐 내년 뭐 상반기 이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이후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니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 느낌은. 맞아요. 찔러본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는 선거 자금도 더 내놓고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해가지고 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랬는데 거지. 이주호 장관이 눈치 없이 그렇지. 너무 좋은 거기에서 정책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이 새끼는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너 딱 보면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 라고 혼낸 거죠. 아무래도 DNA가 같은 세호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지 그리고 그 장관이 말한지 6시간 만에 또 대통령이 질책을 해버리니까 이 정부는 하루도 안 돼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공무원이 움직이면 안 돼요. 하라 그래도 한 보름은 기다려봐야 돼. 그럼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럼 하는 거 뭐 아니에요? 2달 만에 그거 안 한다, 저 뭐야. 그 뭐야,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이게 않다고. 맘 바뀌는 이 시기가 이게 유통기한이 무슨 네. 발언을 했을 때 유통기한이 좀 짧아야 애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쯤이면 지금 움직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들쑥날쑥이야 이 시기들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8월 29일에 말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념보다 민생. 이념 논쟁 멈추고 민생 집중해. 이게 10월 18일인데 그럼 지금 육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도 안 돼서 국방부를 비롯해 보훈처를 비롯해갖고 그 이념 논쟁 몰아치면서 빨갱이 논쟁 몰아치면서 이 난리 쳤던 애들은 겁나 뻘쭘한 거 아니야? 도로 갖다 놓을까? 홍범도 동사? 제자리 갖다 놔? 아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벌리고 일 터지면 니들이 수습하라 그러는 거고. 옛날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이 있을 시절에 왕이 이런 식으로 그 조변석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단어 나왔네요. 조변석계. 맞나? 맞아. 조변석계가 조변 아무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왜냐면 일하기 불편한 게. 왕이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화된 도리로 나라를 생각해서 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도 나라를 위해 존재하니까. 그럼요. 왕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조변석계죠. 조변석계 맞아. 맞아. 네. 조 변호사는 저녁 때 되면 개가 된다. 조 변호사. 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꺼내놓고 하는 짓거리들이 총선 대비해 갖고 지지층 모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 느낌만 드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숫자는 말을 못 하고 있고 한다고는 말해놨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표 나온 거 봐서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는 뜬금없이 또 조계사를 가갖고
불교 정정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거기에서 이제 그 키운 공양을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시니까 참 귀감이 되고 좋습니다. 이러고 왔더라고. 네. 스님을 만나갖고 친환경 농법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구인사를 네. 방문했구나. 네, 구인사를 갔다는 거죠. 근데 또 하필 또 천태정이네. 네. 아무튼, 네. 요런 행위들 자체가 옛날에 대선 때 자기 지지층 했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총선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눈칫밥 먹으러 다니는 요런 행보를 벌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속았는데 또 속을까요? 네. 또 네. 속습니다. 또 또 속습니다. 뭐 해준 게 속는 게 없는데. 아니야. 그냥 습관인데, 우리가 다시 찍어, 이 찍들의 느낌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찍을 만한 명분을 달라.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도 해주는 거야. 악수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진 그렇지. 찍어주면? 우리 찍어줘야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걔는 찍으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 인사, 뭐 이재명이나 또는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똑같은 데 찾아가면 찬밥 먹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찍입니다. 저러고 갈까요? 그러겠죠. 결국 그러고 가겠죠? 네. 그리고 또 말바꾸기 하나를 더 했어요. 추경호입니다. 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가 탈중국 관련 질문을 받고는 지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탈중국은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네. 지금 와서. 1년 반 동안 거짓 깡통 차고 나서, 지금 날라간 수출에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 다 당하고 나서 나라를 지금 다- 와서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그거를 보면은, 그럼 머니투데이 봅시다. 2022년 7월 1일입니다. 중국 통한 수출 호황 끝! 윤 정부가 탈중국 외친 세 가지 이유라는 1년을 기사를 못 가는구나. 썼는데, 1년 한 6개월을 탈중국 못 안 한대. 가는구나. 이거 가짜뉴스야? 아니, 압수수색 해야지. 이거를 국내에서만 떠들었다 그러면 그 소문이 들렸을 건데, OECD 거기 회의까지 가가지고 그랬던 거 나토, 아니야? 나토 가기 전에. 나토 갈 때. 가가지고 그 지랄을 했던 거 아니야? 이 보세요. 이 기사를 보면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얘기한 거예요. 마드리드에서 탈중국 정책을 발언을 해가지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한다고? 심지어 저 경제수령 바뀌지도 않았어. 계속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갑자기 기조가 바뀐 거지. 갑자기 추경호는 또 탈중국 안 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념이 중요치 않다라고 하자마자 네. 바로 탈중국도 안 한다고 지금 얘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2023년 4월 8일 기사. 미국이 내준 탈중국 숙제.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이 좋긴 기사- 뭘 좋아 이씨. 그럼 이 기사 어떡할 건데? 머니투데이 압수수색 할 거야? 미국이 내준 숙제까지 했다며, 탈중국 숙제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말 전에 한중일 회담을 꼭 하자고. 외교장관 회의부터 시작해갖고. 왜냐면 우리가 올해가 한중일 회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국이라서 시진핑 온다고 설레발을 쳤잖아요. 10월에 온다고 했었죠. 10월에 온다 그랬잖아요. 10월 중순에 가는데 연락도 없어, 중국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만나자고, 어떻게든.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가 지나면 의장국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 기사가? 한중일 회담이 일정 조율이 진전이 안 되는데, 응. 왕이가 바쁘대요. 시진핑이 바꾼 게 아니야. 그렇지. 왕이가 시진핑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시진핑이나 윤석열이나 스케줄은 비슷해요. 왕이가. 주로 집구석에 퍼질러 있거든요. 뭐 하는지 몰라. 나 참. 그래서 시진핑은 아무 짓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가 돌아다니는데 정상회담인데 왕이가 바쁜 게 그 배경이래요. 왕이가 정상이란 얘기야? 중국한테 얻어 쳐맞을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말 바꾸기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1년 반 동안 지지율 1%대도 할 일은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윤석열이 진짜 지지율이 1%에 수렴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 내가 정치 초보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막 그 보수들 좋으라고 극우 흉내 내갖고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이게 더 분위기가 안 좋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앞으로 1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즉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정치의 헤드쿼터가 이제 슬슬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알아서 그런가? 지금 한국이 208개 국가 중에 200이라고 지금 상반기 무역 적자 개선에도 세계 순위 뚝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 지구촌에 나라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20개였거든. 지금은 200 몇십 개더라고. 근데 아무튼 200위권이란 얘기는 어디 아프리카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우리가 무역 적자 개선 조치를 못 이뤄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 중에 200위로 우리가 지금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무역 수지가 누적 우리 35조 9,157억 원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35조. 거의 36조 정도가 적자인데 이거는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 중에 200위입니다. 북한이 109위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지표가 말이죠. 사실은 100위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경제 부분 안에서 200위로 밀렸어요. 200위로. 18위였는데 지난해 198위로 밀렸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18위까지 올라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198위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제적인 그 대통령 지지율 집계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윤석열이 당연히 꼴찌인데 21%까지 내려왔더라고. 모닝 컨설턴트. 모닝 컨설턴트에서 20% 붕괴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닝 컨설트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것도 모집 집단이 제일 넓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제일 공정하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초반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곧 10%대 붕괴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안에 보면요. 1위가 모디고 2위가 룰라잖아.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한 국가의 정상의 지지도하고 능력 평가는 오로지 경제 성과에서 나온다는 거야. 정치를 잘하고 이념이 투철하고 이런 게 도덕성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얼마만큼 그 나라 경제를 잘 유지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20%는 20%도 아까운 거야. 200위권짜리 국가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북한보다 낮을 수가 있나? 응? 북한이 109위인데 이게 말이 되나? 북한은 워낙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개선이 쉽잖아. 좀만 받아도 개선이 확 되잖아. 이 기사에 따르면 바로 위에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오만, 멕시코, 필리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